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토픽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AI 에이전트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융합돼서 새로운 의료 혁명을 만드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슬라이드를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번 웨비나를 초청을 했는데요. 하나는 제 링크드인에 저하고 일총관계인 분들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온오프 믹스로 했는데, 저하고 그 링크드인으로 연결되신 분들은 이제 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거고, 그래서 먼저 그 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링크드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일정 관계를 맺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 업로드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혹시 저하고 이런 일정 관계가 없으시면 저한테 그 네트워크 신청을 하시면은 저하고 연결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 쪽에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 전용으로 글들도 올리는 미디움에 글들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요 유튜브는 제가 올린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디지털 기술 쪽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웨비나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오늘 웨비나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저는 물리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 후에는 이제 한국에 가서 대학 교수도 했고, 정보통신부 공무원도 했고, 대기업 뭐 삼성이나 KT 같은 데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들 제가 스타트업을 하기도 하고 뭐 자문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10년 있으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가장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피크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아마 저를 아직도 제가 제 이름으로 치고 하면은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지금 이제 송도 신도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유비쿼터스 시티, 그러니까 IT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한국에서 이니시에이티브를 제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박사학위 받고 한 30년 정도 이제 이 인더스트리에 있었는데, 초창기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주로 한국에서 주로 하는 하드웨어였죠. 특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통신, IT 이런 쪽으로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10년의 결산은 제가 그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 활동했던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쪽에 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은 제가 지금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특허 변호사이기도 하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주로 10년 동안 활동했던 거는 이제 주로 특허 쪽이에요. 이제 특허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특허 변호사들이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저는 특허 비즈니스 쪽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허 모니타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 특히 뭐 그 굉장히 큰 규모의 특허를 애퀴지션 하고, 그걸 갖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고, 그걸 갖고 라이센싱 하고, 뭐 소송도 걸고 뭐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그런 쪽에 한 10년 있었고, 그때도 제가 좀 피크타임 있었던 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하던 정보통신부에 있었을 때 이제 통신 표준화 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표준 특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겠지만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라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삼성이 소송 걸고 뭐 서로들 그냥 스마트폰,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이동통신 관련된 제가 표준 특허를 분석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좀 굉장히 유명세를 탔어요. 제가 분석한 내용이 이제 미국 포브스지에도 열리고 그래서 뭐 삼성이나 뭐 LG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노키아, 퀄컴 뭐 이런 회사들한테 좀 러브콜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특허를 갖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은 그렇게 지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10년 주기로 뭔가 저한테도 기회가 오고 뭔가 그 시기에 이제 기술하고 관련된 그 이슈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다음 10년은 주로 이제 디지털 기술 쪽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빅데이터 관련된 뭐 플랫폼도 개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련된 플랫폼 뭐 서비스도 개발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AI, 딥러닝 쪽 관련된 것들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쪽, 그 다음에 그 제가 ESG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경 문제와 관련된 쪽에 이제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하는 뭐 디지털 그 ESG라고 하는 쪽에도 개념도 만들어 보다가 이제 제가 좀 저한테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쪽으로 해서, 이제 10년 주기로 오니까 뭔가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좀,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제 요 30년 주기 끝에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보스턴에 있으니까 주로 보스턴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헬스케어, 메디컬 이런 쪽에 뭐 전 세계 메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전체에서 주는 펀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도 못 살리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주로 하던 분야의 주력은 실리콘밸리나 한국하고 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엄두를 못 댔는 이유가 이제 내가 뭐 메디컬이나 라이프 사이언스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있지만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침 이제 그 라이프 사이언스나 이 헬스케어 쪽 아니면 메디컬, 파머스티컬 이런 쪽에 제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죠.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그러한 거 오면서 저같이 이렇게 기술 쪽으로 하던 사람들도 헬스케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이해가 없어도 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이쪽이다 생각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전에 또 그때 또 우연하게 제가 이제 그 보스턴에 그 네트워크 미팅 같은 게 좀 한국 분들이 오는 그런 미팅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온 그 스타트업 파운더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던 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서라피틱스 그 디지털 한국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쪽에 이제 그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뭘 하냐 그랬더니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XR 여기 이제 익스텐드 리얼리티라는데 XR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알츠하이머 그 환자들을 갖다가 그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앱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헤드 마운트 될 수 있는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니어 인프라레드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그런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얼리 다이그노스틱스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갖다 이제 뭐 진행이 그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그럼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저의 요 디지털 헬스 쪽에 그 출발점은 이제 디지털 서라피틱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분야를 넓혀가서 이제 AI가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여러 분야들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한 1년 반을 갖다가 이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웃풋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미국 쪽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이 인터랙션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또 한국하고도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뭔가 제 나름대로의 리소스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이제 요번이 이제 두 번째로 한국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그러한 웨비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이미 다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 제가 그 핵심적인 것만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서로가
그 협력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새로운 그 이노베이션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후에라도 같이 디스커션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이제 그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는 아마 그 헬스케어 쪽에 주로 계시던 분은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을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에 애플리케이션 하는 쪽으로 제가 찾아보면 한국은 거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미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것 자체는 AI의 가장 그 떠오르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픈 AI도 지금 AI 에이전트 된 그러한 거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미국이나 뭐 한국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빅테크 컴퍼니들은 다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다 하고 있어서 이쪽에 그 디지털이나 IT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헬스케어 쪽에 접목시키는 거는 미국도 굉장히 초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뭐 깊게 들어가는 건 좀 오늘 그 난센스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그 여기 이제 자료를 다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가서 요런 사이트나 찾아보시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빅테크 쪽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된 내용들이고 굉장히 자료들도 많고 논문도 많고 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AI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요즘에 신경 쓰게 하면 제너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 가지고 거의 사람의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인지 능력과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걸 개발하는 걸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있는 우리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다보스에서도 그 아주 핵심 이슈로 해가지고 디스커션 되고 제 그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그걸 녹화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인간을 닮은 AI가 언제쯤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거의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AI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주면 우리가 짜준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왜 그러면 아시면 인지하고 퍼셉션 그다음에 두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인텔리전스가 있고 그다음에 액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오토노머스 AI, 그러니까 자율적인 AI인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개념이 이제 이러한 요 개념을 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 여러 가지 이제 AI 에이전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풋이 있으면 이제 메모리가 있고 프레닝이 있고 액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거 굉장히 활발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도 아마 이쪽에 그냥 일반적인 그 기술하는 분들은 뭐 이쪽 커뮤니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현재 이런 쪽에 대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이제 어느 한 사이트에 이제 이걸 모아놨는데 한 600개 정도의 AI 에이전트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쭉쭉 봤었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가진 게 이거를 실제로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랫폼에 대한 거를 제 나름으로 정리해가지고 하나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 90개 정도의 플랫폼을 갖고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이제 자기가 개발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헬스케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저한테도 지금 요새 계속해서 제가 링크드에 올리면은 뭐 강의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이쪽은 굉장히 헬스케어 쪽에서도 그러니까 헬스케어 AI는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해봤는데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국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년 동안 그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엄청나게 그 디퍼 레벨로 보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고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냐 보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제가 뭐그 이쪽 분야에서 오래 있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서치하고 한국을 열심히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제가
보는 제가 이렇게 그 한 600개 정도의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을 디지털 회사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회사들을 전부 서치해 가지고 내용을 다 들여다봤었는데 어 채널에 그렇게 안 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무조건, 한국은 무조건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 제가 또 알아요. 제 네트워크 쪽에 보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뭐 보건산업진흥원인가 거기 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몇 분들이 뭐 한국하고 연결해가지고 스타트업들 미국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쟤는 글로벌 관점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뭐 저는 이제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제 영국도 보고 프랑스 네트워크 다 있거든요. 네덜란드 뭐 벨기에 유럽 다 동유럽 그다음에 한 저기 뭐 아시아 같으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다 보면 제가 몸담았던 그러니까 제가 주력으로 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IT 텔레콤 일반적인 이러한 그 하이텍 분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눈에 뭐 아시겠지만 삼성 LG 굉장히 뭐 두각을 나타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인지되는 회사이고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 쪽은 이렇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좀 교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선도를 못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AI 쪽에 그 일반 AI를 헬스케어에 접목시키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시키면은 한국이 뭔가 글로벌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한국 분들하고 좀 이제 교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IT나 텔레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교류하고 제가 한국도 자주 가고 막 세미나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 분야는 제가 거의 1년 6개월 동안 그냥 여기서만 이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거의 주요한 아이템으로 뽑은 게 헬스케어 AI 에이전트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기본 역량이 충분하고 이걸 헬스케어에 접목해서 어떻게 글로벌로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디지털 기술 접목시킨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분야에서 좀 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게 현재의 랜드스케이프예요. 제가 굉장히 이런 분야로 굉장히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30개 정도밖에 지금 없어요. 전 세계 프로젝트가. 이게 물론 이제 제 눈에 안 띄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은 아직 한 30개 정도밖에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겠지만 일반 AI 에이전트는 뭐 지금 한 몇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30개 정도의 헬스케어 쪽에 이 포커스된 거는. 근데 주로 이제 아까 했지만 이제 제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이 가장 이제 뭐랄까, 배리어가 높은 분야가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세이프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를 제가 굉장히 디폴 레벨로 한번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이제 에코시스템을 쭉 봤는데, 그러니까 헬스케어의 가장 키워드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에게 그러니까 환자나 아니면 사람들의 하이 퀄리티의 밸류를 줄 수 있는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어느 인더스트리나 다 똑같거든요. 뭐 일반 컨슈머 일렉트로닉에서 오토메 그러니까 컨슈머들 대상들에 대한 하이 퀄리티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해줘야 되면 로우 코스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헬스케어만이 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액세서빌리티 퍼블릭 네이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자체가 어떤 거의 뭐 우리 다른 인더스트리 프라이빗 그러니까 이윤 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퍼블릭한 공공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들이 여기 이제 인터럽트하고 뭐 인슈어런스 컴퍼니 페이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다른 게 뭐냐면 돈을 내는 사람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여기 분리돼 있죠. 페이어들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인슈어런스 컴퍼니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이라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들 뭐 이 환자들이나 아니면 보험에 있는 그런 멤버들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스트럭처가 틀리고 그다음에 타겟으로 하는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의 폴리시가 틀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그런 거 이외에도 세이프티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세이프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FDA 클리어런스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할 때에 거기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에서의 하는 건 뭐냐면 오퍼레이션 이피션시, 코스트 이피션시만 하는 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 헬스 IT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하스피탈 IT 시스템이라든가 뭐 환자 관리라든가 병원 관리라든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쪽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실질적인 환자 케어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 AI 헬스케어에서 가장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좀 포커스를 바뀌는 게 뭐냐면 그 헬스케어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분위기가 그 어떤 오퍼레이션 이피션시를 높이는 쪽에 하지만은 이 자율성을 갖고 우리가 세이프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개런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인제 시작이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바이오 메디컬 쪽에 해가지고 뭐 페이퍼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은 거죠. 아까 얘기한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여기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를 할 적에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 사이언티스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콜라보레이션하는 AI 사이언. 그러니까 서로 콜라보레이션하는 AI 사이언트라는 게 우리가 그 이쪽 터미널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쪽에 이제 관련돼서 이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디컬 스쿨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학교 레벨, 리서치 레벨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쪽에 바이오메디컬이나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쪽에 이제 리서치가 많이 활발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 레벨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자료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깊게 파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달 안 돼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아쉬워서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내용을 정리한 걸 갖고 이제 책을 하나 써서 이제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하고는 다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그 아티클로 해가지고 포스팅 하는데 지금 조만간 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이쪽 분야에 좀 레퍼런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금년도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는 이제 그 가장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제가 속했던 하이텍 쪽에서는 이제 제일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 해가지고 이제 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장 그 많이 참석하고 하는 게 뭐냐면 JP 모간이 하는 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그 CES 그 다음 주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미나인데 거기서 빅테크 컴퍼니들이 굉장히 그 AI 에이전트에 대한 그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키 드라이빙 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AI 쪽에 키 드라이빙 하는 그 네 개 회사에 대한 케이스를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에는 이제 구글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의 AI 트렌드하고 여기에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 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이제 그 어떠한 헬스케어에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한 거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CES에서 기조 연설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CES에서는 자기네가 로보틱스 쪽을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그 뭐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자기네 칩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앞으로 로보틱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챗GPT인데 리얼 라이프에 리얼 오브젝트에 뭐 챗GPT가 나온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그 헬스케어 쪽에 와서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헬스케어 AI 에이전트를 접목시키는 거를 주로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가 이제 지금은 다 표준적으로 돼 있죠.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같은 경우에 법으로 돼가지고 헬스케어 시스템에는 다 그 일렉트릭 헬스 레코드 시스템 EHR 시스템을 다 넣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가장 큰 벤더인 에픽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네들 크라우드 서비스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헬스케어 AI 에이전트에 대한 플랫폼을 내기도 하고요. 오래클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그래서 빅테크 컴퍼니들이 지금 여기에 나서고 있다서 이거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내용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하고 관련된 회사들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 링크도 있고, 제 사이트에 다 정리해가 다 올려놓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오리지널이 왔던 하이텍 인더스트리,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 LG, 그다음에 뭐 한국 같은 거 그런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으면은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는 헬스케어 쪽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이걸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레비뉴 소스로도 빅테크 컴퍼니들이 들어올 만한 그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이제 어, 작년도인가 제가 요걸 유심하게 봤어요. 왜냐면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빅 자이언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 쪽에 하면 이제 되게 헬스케어 쪽에나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보면은 되게 그 큰 기업들이 어디 있냐면은 뭐 호스피탈들은 뭐 각자니까 그거를 뭐 큰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로 큰 기업이 파마스유티컬인데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들의 레비뉴를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빅 테크 뭐 엔비디아, 애플 여기에 비하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파이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큰 제약회사들이 뭐 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 백신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했지만은 존슨앤존슨 뭐 이런 데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빅 자이언트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 그래서 그 되게 그 우리가 헬스케어 쪽을 그러니까 이 빅 자이언트를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프래그멘티드 그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그 소품종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그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된 데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오기가 찝찝한 그래서 하긴 하되 그냥 좀 변두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게 보면 이제 뭐 Why Tech Industry Won't Disrupt Healthcare 그래서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맨날 떠드는 게 그러면 저 챌린지, 헬스케어 챌린지 아까 어떻게 이게 세 개의 요소, 퀄리티, 코스트, 액세서빌리티를 세 개를 동시에 맥시마이즈하고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못 풀고 있거든.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자체에서는. 그럼 빅테크에서는 맨날 그 푸는 것들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맨날 뉴스가 터지는 게 빅테크에서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뭐 오픈 AI라든가 딥시크 뭐 최근에 중국 기업 나오는 게 보세요. 이렇게 뉴스에 탁탁 터트려주면 헬스케어 쪽이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하게 코비드 19 뭐 이슈가 돼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뭐 헬스케어 쪽에 뭔가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을 콱 띄게 만드는 뭔가 뉴스가 될 만한 그런 뭔가 디스럽티브한 뭔가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헬스케어.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빅 자이언트, 빅 테크 인더스트리가 왜 이 헬스케어를 디스럽트를 못할까라는 뭐 이거 제가 이제 보면서 아, 그런가? 라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웨비나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 AI 에이전트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지. 30년 경험이고, 그 저게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몰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뭐 제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다른 인더스트리에 배웠던 것 같고 뭐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유즈 케이스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것들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제 나름대로 해서 이제 비주얼 헬스케어 AI 에이전트라 가지고 멀티모달 데이터. 아까 얘기한 퍼셉션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인풋이 있는데 지금 이제 멀티모달 인풋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그 주위의 상황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페셜 컴퓨팅이 이제 헬스케어 쪽 도메인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스페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지컬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거 할 적에 이제 이게 스페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스페이스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러한 이 비주얼 아니면 여러 가지 인풋들, 멀티플 인풋들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개발이 가능하다. 서지컬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하이텍에 있는 기술도 XR,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글 프로비전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등등 기술들이 접목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 정도로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이미 공유를 시켜드렸으니까 제가 그 미디움에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나름대로의 AI 에이전트가 헬스케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린 자료 그 다음에도 제가 또 거의 뭐 하루에 두세 편씩 제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글로 써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거에서 스페시픽한 필드로, 그러니까 아까 이거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브레인 사이언스, 브레인 헬스, 그다음에 멘탈 헬스, ADHD, 뉴로 다이버시티, 뭐 그다음에 뭐 autism,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 substance use,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헬스케어 쪽 도메인에 있는 거 있죠. 페인 매니지먼트, 머스큘러 페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그 경험했던 거를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갖다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했던 그 제가 했던 미국에서 진행했던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 있는 인더스트리 리더들을 하고 계속 그 컨택을 하면서 이제 스피커로 초청을 하고 제 나름 저도 이제 초청돼서 가기도 하지만 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했고 이제 요거랑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서 그 레귤레이터리 프레임워크에서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FDA 클리어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제가 뭐 여기 로컬에 있는 헬스케어 쪽 전문 변호사들은가 저도 변호사니까 이제 같이 한번 이런 쪽도 했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웹3 AI 에이전트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제가 요 내용을 갖고 이제 웨비나를 했었는데 한번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사이언스 쪽에는 이제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디사 헬스 쪽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적어도 제가 링크드인에서 제가 초청하신 분들은 다그 디사 헬스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글로벌에 있는 헬스케어 제 나름대로의 디파인한 디지털 헬스 쪽에 있는 에코시스템은 다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제가 파일업 해가지고 제가 책도 만들고 했는데 뭐 여기 계신 것처럼 뭐 텔레메디슨이라든가 뭐 홈케어, 디지털 서라페틱스,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리얼 월드 데이터 뭐 에비던스, 그다음 메디컬 다이너스틱, 드럭 디스커버리,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뭐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이 분석 보고서 비슷하게 이제 책을 하나 최근에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프로파일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책은 다 이미 써놨는데 지금 그 출판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쪽을 갖고 한 1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뭔가가 좀 감이 잡혀서, 이 분야에 뭔가 좀 참고가 될 만한 책을 한번 프로페셔널들 해야 돼서 이건 디지털 테라피틱 쪽에 관련된 모든 헬스 컨디션에 대한 거를 다 했는데 요거를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특허 변호사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특허를 한 200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0개를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그 스탠다드한 프레임워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미 책으로 이제 책 챕터로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AI와 XR 갖고 이제 디지털 서비스가 어떻게 혁신할 거냐에 대한 거 요거 이제 다운로드를 다 프리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또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인벤터이기도 해서 작년에 제가 그 분석한 거 갖고 한 4개 정도 특허를 냈는데 이제 그 요 특허는 이제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좀 실질적으로 그 구현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콜라보레이터를 찾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웹이나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작년에 진행했던 걸 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거에서 거의 전 그 디지털 헬스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런 내용을 갖고 했었다라고 해서 한번 이거 내용은 쭉 보시면은 요번에 전문가들이니까 아마 내용은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요건 이제 제가 정리해서 드렸고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 미디엄 사이트에 오시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그 글로벌 매크로스코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 개별적인 여러 가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의 분석한 내용들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그 이 분야에 와서 굉장히 재밌게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디지털 서라피틱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굉장히 막 파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그 디지털 서라피틱스 쪽에 되게 성공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성공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피어 서라피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그 디지털 서라피틱스 하는 그 분들은 다 아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개 분야에서 이미 FDA 클리어런스를 받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substance use disorder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스모크 그러니까 사람의 애딕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behavior 이제 사람의 행동을 그 고쳐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썸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불면증 쪽에서 이 미국에서 최초로 FDA 클리어런스를 받은 회사인데 IPO 올라가고 뱅크럽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크랙가 이제 크랙이 아니고 그 아킬리라 그래가지고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 회사는 이제 ADHD 쪽에 인데버 RX라 그래가지고 ADHD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이언스에 기반해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FDA 클리어런스 된 그런 웹도 만들었는데 IPO 갔다가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돼가지고 딴 회사에 팔렸어요. 그리고 베러서레피틱스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크로닉 디시즈라든가 아니면 멘탈 헬스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IPO 올라갔는데 뱅크럽 됐어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뭔 시츄에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IT 쪽에 보면은 이제 이 유니콘들인데 유니콘이 갑자기 IPO 한 다음에 갑자기 다 뱅크럽 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깊게 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제 인사이트로 올린 건데, 나름대로 제가 진단을 해서 왜 이게 이 마켓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나의 요인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는 했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스트레이터지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잘못됐던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서르페틱스 회사들이 되게 이 회사들이 팔로워링 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파마스리컬 컴퍼니들의 왜냐면 여기 파운더들의 반이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보스턴에 기반하는 그 디지털 세라피틱 얼라이언스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한 100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여기 그 헤드쿼터가 보스턴에 있고 제가 거기 CEO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파마스리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마스리컬에서는 뭐냐면은 드럭 디벨롭먼트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고 뭐 FDA 클리어런스 엄청난 돈 쓰고 물론 여기서도 뭐 90%는 다 망하고 이제 한 10%는 블록버스터. 근데 성공하면 엄청나게 성공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왜냐면 디지털 서레피틱스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인더스트리가 아직 그 뭐가 에코시스템이 개발되게 생겼는데 개발돼도 앱을 개발해도 그걸 늘 마켓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리 제너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스마트한 스트래티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패스웨이를 쇼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가 라는 거가 제가 해서 제 특허가 그런 거를 좀 주안점을 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갖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에 제 사람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한 거고요. 이제 한국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이제 한국 회사를 이제 소개하려고 뭐 아꼈지만 제 팔로워가 17,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한국 회사들, 제가 이 회사들은 제가 다 컨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옐로북이라고 그러죠. 회사들 각각마다 프로파일 해가지고 회사의 기술, 상품,
그다음에 그 executive, 그다음에 fundraising, 그다음에 FDA the regulatory compliance, 그다음에 clinical trials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몇몇 회사들은 저한테 피드백 주신 분들도 있고 아닌데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상은 다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게 디사 서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200 현재 그러니까 그 포쿼터로 207개의 회사들을 갖고 제가 이 책을 썼는데 한국 회사는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다른 데는 뭐 제가 일부러 찾지 않고 다른 데는 그냥 제가 눈에 띄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거 여기는 일부러 막 찾아 들어가지고 했는데도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 좀 제가 좀 아쉬웠던 거고. 그다음에 메디컬 다이ag노스틱스는 여기는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웰 셋업된 분야예요. 여기는 제가 뭐냐면 제가 책을 찾으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만들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스타트업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뭐 IPO 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제 책에서 막 처음에 넣었다가 뺀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잘 셋업돼 있고 한국도 보면 여기 올린 회사들은 여기 회사들하고 셋업스가 틀려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거의 어울리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뭐 펀드레이징도 뭐 시리즈 A 정도 뭐 이런 정도 받은 회사들이 많고 여기는 벌써 시리즈 B, C, E 뭐 이렇게 간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 제가 보니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뷰너라든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썼던 그 레어 디디즈 다이그노스틱스 하는 뭐 300, 거기에 뭐 300, 하여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IPO, 한국에서 IPO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코스닥 올라가는 거 틀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좀 틀리더라고요. 이제 기술 상장 같은 게. 이제 이 회사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이 분야도 그렇게 제 눈에 안 띄어서 제가 요즘에는 좀 굉장히 찾고 있어요. 좀 올리고 특히 이제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가 이제 그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은 여기가 활성화돼 있는 게 그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의 FDA에서 그 FDA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그 뭐죠? 우리로 치면 이제 보건산업부 같은 데에서 뭘 했냐면은 하스피탈 애톰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스피탈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불편하죠. 이거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acute treatment,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응급 치료받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즉시 만성 질환이 아닌 그러한 acute treatment를 집으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반을 각 병원이 설치하면 그래서 여기를 따랐던 게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뭐 여기는 보스턴에 있는 뭐 MGH 다 이 국가에서 이제 그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기에 가장 핵심 기술이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이고 텔레헬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두조적으로 여기는 많은 회사들이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못 찾겠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한국의 분위기도 있고 한국은 텔레헬스가 뭐 아직도 불법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좀 아쉬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헬스케어 쪽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참고할 만한 책을 찾았는데 제가 봤을 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베스트가 한국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정독을 했어요. 제가 거의 책이 뜯어질 정도로 정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후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뭔가 저하고는 좀 약간 뷰 포인트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뷰 포인트가 틀린 점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스की임을 잘 인사이트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드는 거이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부원을 달고 싶은 게 제 경험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즈니스 모델만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뭐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 분이 이런 책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사이트에서 굉장히 잘 쓴 책,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융합할 거냐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는 미국의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티즘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가장 큰 클리닉
하고 AI 에이전트 하는 회사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보고 아 그럼 이런 데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다 해서 어떤 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케어 쪽에는 안 하고 되게 그 허스피털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피션시를 올리는 뭐 이렇게 하면 환자 뭐 어포인트먼트라든가 아니면 뭐 주로 이제 만들게 하면 레비뉴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오퍼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환자하고 그다음에 의사하고 여러 가지 그 진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그걸 들어요. 들으면서 이해해가지고 그걸 서머라이즈해서 EHR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인사이트를 주고 뭐 이런 일들인데 뭐 아직까지 막 케어 레벨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접목을 시키면 케어 레벨까지도 가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한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올리고 한번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 제가 바라는 거를 이제 이쪽은 글로벌에서도 프론티어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오늘 웨비나 하는 기대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뭐, 온고잉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AI 에이전트 갖고 이제 아까 이게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플랫폼인데, 이거는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제 그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디지털 치료제가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라지 랭귀지 마들에 가면은 코드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이러한 디지털 서라피틱스를 개발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환자 개개인하고 AI 에이전트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개별적인 환자에 최적화된 extremely personalized and DTX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걸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전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DTX 스타트업에서 이노베이션, 모든 필드의 이노베이션하고 특허들을 분석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DTX의 컴포넌트들을 쭉 해가지고 7개로 나누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서 헬스케어 컨디션 따라서 whether 이게 뭐 뉴로 디제너레이티냐, 뉴로 다이버시티냐 아니면은 뭐 멘탈 헬스에 따라 가지고 세라피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케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갖고 제가 챗 GPT를 트레이닝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을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걸 시도를 했었냐면은 자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뭐 멘탈 헬스의 디프레이션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닉한 여러 가지 파퓰레이션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뭐 동양계 그다음에 무슨 뭐 나이가 얼마고 그다음에 심텀이 어떻게 되고 근데 내가 이런 심텀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를 챗GPT에 넣으면 얘가 그러면 이런 그 DTX를 만들라고 하는 브루프린트를 줘요. 이건 워킹 돼요.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하려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제가 다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이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AI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제가 개발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이거를 전체로 오버사이드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현재의 제가 갖고 있는 날리지를 여기다 다 넣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을 자기가 알아서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에 맞는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 넣고 이거를 코디네이션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컨셉추얼리는 아직 가능하고 제가 특허도 냈는데 아직 그 많이 구현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관심 있다는 이제 투자자들하고 좀 계속 얘기도 하고 이거 뭐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 굉장히 제가 여러 이제 뭐 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PDURS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은 제가 뭐 활동하는 건 뭐죠? 미국 같으면 프리스크리션 그 뭐냐면은 제조약들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갖다가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FDA에서 어떤 그 법들을 만들면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약을 우리가 복용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어디어런스, 그러니까 제때 약을 먹느냐,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거냐,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떠냐, 이런 약을 복용, 그러니까
그 처방전 약을 복용하는 데에 수반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PDURS라고 그리고 이것들을 갖고 이거를 이제 FDA에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에서 이런 제품들이 그 우리가 처방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멘탈 SD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방약을 줄 때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FDA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뭔가를 따르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프레퍼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마켓일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것도 똑같이 해서 분석해가지고 제가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넣으면 이제 여기서도 어떤 거를 주냐면은 내가 어떤 약에 줘요. 제가 최근에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노믹, 제노믹 인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게 아까 제가 책에 보면 표적 무슨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약을 뭐 어떤 약들이 다 모두에게만 맞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환자에게 맞는 약들이 있어서 그걸 암 같은 거 이제 처방을 하는데 그거를 처방할 때에 그 특별한 약이 맞느냐 하는 건가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맞춰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파마코 제노믹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정보가 나오면, 바이오마커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약들이 못하라는 그 정보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정보 베이스를 갖고 제 플랫폼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한 뭐 암 환자의 어떤 약을 처방하려고 하는데 이 약하고 가장 잘 맞는 이 약을 복용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PDURS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은 답을 줘요. 이것도 굉장히 좀 제가 좀 요즘에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AI 에이전트로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건 굉장히 좀 더 원시적인 레벨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FDA 클리어런스라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그 요즘 메디컬 디바이스의 개념이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거기에 이제 AI 결합해서 최근에 이제 FDA 같은 거 여기를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뭐 걔네들이 얘기한 토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포스트 애프터 그 프리 마켓에서의 AI가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댑트 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드래프트도 만들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FDA 클리어런스 패스웨이를 도와줄 수 있는 요 AI 에이전트가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FDA의 어떤 리걸 다큐멘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프레인 잉글리시 바꿔주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덕트의 프로파일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가지고서 그럼 얘는 뭐 FDA의 법률에 어디에 적용하니까 이런 뭐 510K를 받아라 뭐 드로버를 받아라 뭐 등등등등 패스웨이는 어떻게 알아 도큐먼트는 어떻게 알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제가 특허를 낸 건데 아직 구현은 못 해보고 있고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제 제가 이거를 컨버전스 하는 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기 이게 아마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타임인데 제 웨비나에 링크드인에 저하고 연결돼 있으면 제 웨비나 링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컨택하셔서 없으신 분 하시면은 여기에 등록하시면은 레코딩을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다 이거고요. 그래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리소스를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뭔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코멘트나 아니면 뭐 같이 저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뭐 발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는 아니면 간단하게 저하고 인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저기 채트를 한번 보고. 예,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기관의 대형 병원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뭐 의료 분야 마이터를 이렇게. 근데 제가 또 관심 있는 건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뭐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의료기관들 이런 데하고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반대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콜라보레이션 한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발표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하려고 봤더니 자료가 너무 크더라고요. 10메가가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공유를 원하시면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어떤 뭐 저하고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조용하시네. 미국에서 제가 웨비나 하면 사람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데 제가 국내 쪽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뭐 간단하게라도 자기 인사를 하시던가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그건 없으신 것 같은데 제 아까 자료 중에 제가 제 링크드인 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제 이메일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주셔서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또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뭔가 서로가 시너지 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업무 중이라서 말씀 못 하신 분들께서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이메일로 공유를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이런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뭐 웨비나나 아니면 저와 같이 한번 웨비나 진행하신 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은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인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Have a nice day. Thank you.